오늘 법정에선 전직 대통령과 전직 계엄사령관이 1년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계엄 당시 특전사 헬기의 국회 출동이나 체포조 업무 같은 상세한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인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시작부터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박 전 총장으로부터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는데 정말 계엄사령관이 전화해서 국회 봉쇄하라고 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자신은 그런 적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진술대로 국회를 차단해달라 이런 취지의 없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수방사에선 계엄 당시 특전사 헬기의 국회 진입을 여러 번 보류했지만 육군본부가 승인한 거로 확인이 됐는데 박 전 총장은 그런 상세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위 헬기가 사실은 특전사 헬기였는데 특전사 헬기이고 국회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셨다는 말씀. 그때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전군을 지휘했던 만큼 본인은 잘 몰랐다는 겁니다. TV를 통해 국회 상황을 보기는 했지만 정확히는 몰랐다고도 했습니다. 계엄 당시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사령관들과 수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사령관이 저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떤 뭐라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 그거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에 특검은 증인은 그 누구보다 군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며 당시 군이 국회에 가는 이유를 몰랐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아마도 행정사법기능 수행이 마비됐다. 그 근거를 국회 예산 탓을 대고 민주당 탓을 댑니다. 그래서 이 국회가 바로 이 계엄군이 진입하는 목표가 됐습니다. 국회라는 걸 증인은 우리 육군참모총장 언제 알았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목표가 국회라는 네. 걸 언제 알았습니까? 목표라는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네. 국회가 목표라는 걸 몰랐습니까? 예. 기관도? 네, 그 화상에 나오는 걸 보면서 국회 경찰이 많이 그럼 모르면서 명령을 하달했습니까? 명령 하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럼 모르면서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명령문에 날짜만 수정하고 사인했습니까? 예, 날짜 수정 건의드리고 사인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냥 단순한 나는 서명하는 도구입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계엄은 병력 이동이에요. 병력 이동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병력 이동이 이루어지면 내란죄가 성공하는 겁니다. 병력 이동을 제압하기 위해서 요소요소에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 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그것을 제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몰랐다? 제 머릿속에 아직 각인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와서 그렇게 태평하게 얘기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특전사 수방사가 여기 국회 경내에 들어왔습니다. 누구 명령에 따라 들어온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도 모르십니까?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는 제가 잘 모릅니다. 뭐라고 듣고 있어요? 구두 명령을 이제 장관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주변에서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장관이 구두 명령을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에게 내렸다. 예, 그 부분 그러면 위원장님 이 자리에 지금 허수아비가 앉아 있는 거니까 차관은 몰랐다이고요, 배제됐다이고 논의기구에서 육군참모총장 본인은 그냥 시간만 수정했다, 몰랐다라고 국회 오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허수아비 데리고 현안 질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후에는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지휘권을 내려주시기 바라고요. 박원수가 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포고령이 본인한테 내려왔잖아요. 김용현 한테. 네. 근데 포고령을 딱 보니까 본인이 이거 잘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쭉 읽어보다가 처단이라는 단어 왔는데 처단에서 화들짝 놀랐다라는 거죠. 아니 진짜 놀랐다는 거야? 아니면 놀랐다고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박한수가 작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보 작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제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모든 내용에 대해서 기억이 잘 안 나고 동의는 승인은 해줬지만 본인이 그거에 대한 의미를 잘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본인이 잘한 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억합니다. 이를테면 뭘 상세히 기억해요? 각종군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야, 특전사 테이저건하고 공포탄 사용해도 되니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박한수 그거는 절대 쓰지 말라고 하면서 화들짝 놀라면서 그거 절대 안 된다. 시민한테 그런 거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다른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본인이 빠져나갈 것들은 기억을 잘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아무리 부패가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분 사성장군입니다. 참모총장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도 기억 못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택적 기억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느끼는 바가 아이고 우리가 저런 놈 밑에서 박박 키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런 분들은 그냥 별이 아니라 앞에 한 글자 붙죠. 똥별이라고. 아이고. 근데 참 보면서 박한수 오늘 좀 보셨겠습니다만 제가 저 장면 말고 다른 장면 몇 건을 더 뵀는데 네. 그 증언하는 중간중간에 자꾸 웃어요. 그 검사를 향해 자꾸 씩씩 웃어요. 그 무슨 그러니까 저는 전형적으로 저런 양상이 이게 거짓말할 때 나오는 양상입니다. 거짓말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거짓말. 그러니까 했는데 안 했다.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안 했어요. 이렇게 할 때 대체로 사람들이 웃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관련 뭐 범죄 심리학 같은 데를 보면은 나와요. 웃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했는데 안 했다고 하면서 저 바보라서 안 했어요. 근데 좀 몰라서 안 했어요라고 할 때 대부분 씩 웃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보면 약간 좀 어설프게 또는 약간 어색하게 웃는 모습. 저게 전형적인 바로 그런 거짓말 할 때 나오는 어떤 태도다라고 아니 보시면 될 그 것 같아요. 군대 가는 젊은이도 그렇지만 그 젊은이를 낳고 길러서 군대에 보내야 될 부모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바보 같은 사람, 바보 신용 내는 사람에게 자식을 맡긴다는 거잖아요. 증인께서는 계엄 상황실 구성 관련해서 2실 8처 요원들 소집에 시간이 좀 소요돼서 계엄과장 권영환에게 일머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예, 그때 아까 말씀드린 다수 이제 육군본부에 사람이 올라야 된다는 조금 자꾸 얘기하고 또 약간 훈수 듯이 이렇게 지원하는 게 그렇게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생활 할 때는 지원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 없이 상황실도 전혀 구성 안 되고. 뭔 얘기입니까? 저희는 또 저게 뭐냐면 이제 상황실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권영환이 담당이에요. 계엄 과장인가 그럽니다. 대령이요? 예, 대령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일 처리함에 있어가지고 상황실 제대로 잘 못 꾸몄나 봐요. 그래서 야 이 일머리 없는 놈아 이렇게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는 적극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박한수 같은 경우에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권영환한테 야 이 일머리 없는 놈아를 아이고. 했었거든요. 그걸 왜 그러냐? 권영환이 이 계엄에 대해서 이 실무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1시 3분에 계엄이 해제되자마자 이거 저희도 해체해야 됩니다. 수순 밟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이 일머리 없는 놈아 일이 되게 해야 되지 왜 일 안 되게 하냐 나오면서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이 악질 범죄자라는 거죠. 그렇죠. 증인이 계속 계엄을 이어나갈 의지가 있었고 제2 신속사단이라든지 기타 출동할 수 있는 부대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대기를 시켰다는 정황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 신속사단 같은 경우에 본인 지시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놓고 대기를 시켜놨다는 증언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추가를 하자면요. 네. 이 이전에 이제 증언에 나온 건데 그 제2 신속 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뭐 옛날 이사단을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옛날 이사단이 아니고 지방에 있는 201, 203 특전 여단이 전부 다 지금 이신속 사단에 포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구하고 사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전화가 가요. 출동하라는 건 아닌데 출동할 수도 있으니까 알고나 있어. 이게 뭔 말입니까? 출동하라는 얘기죠. 출동 준비해. 출동 대기 하라는 얘기인데 나중에 문제가 될 걸 대비해서 출동하라는 말은 아닌데라고 한 거거든요. 이게 합참해서 지작사를 통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뭐 잘 모르겠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겁니다. 박한수의 저 말은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동문서답이에요. 아까 우리 강지호 기자가 설명한 거는 박한수가 당시에 이런 짓을 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이다라고 지적을 하신 거고요. 이에 대해서 검사가 물으니까 동문서답을 한 겁니다. 이거 지원이라는 거는 뭔데 내가 뭐 그때는 보니까 분위기가 뭐였고 그때 뭐 과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요렇게 동문서답한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 당시에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윤석열이 이 결심지원실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국방부. 네. 그럼 당시에 김영현과 윤석열과 박한수가 같이 있었어요. 당시에 윤석열이 김영현한테 뭐라 그랬었냐면 야 거봐라 1000명을 보냈어야지 인원 부족하지 않냐. 그리고 2차 3차 계엄하면 되지 않냐. 이런 진술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은 박한수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이 군인들을 어떻게 또 준비시켰겠냐라는 말입니다. 물론 박한수 같은 경우에는 결심지원 저랑 이경 대변인님 바로 이 정도 거리였다고 해요. 네. 그런데 전화하는 것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노상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윤석열과 김영현 대화도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한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시도 제대로 안 내렸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빼고 남들은 다 바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통실에 있었던 대위, 소령 이런 장교들은 다 들었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 근데 다 자기보다 더 먼 곳에 있지만 다 들었고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머리가 나쁜 정도가 아니라 귀도 먹은 거죠, 이 사람은. 그렇죠. 정말 심각한 사람이죠. 보청기 좋은 거 많은데. 이런 사람을 보고 군대에서 뭐라 하냐면 현역 복무 부적합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은 합참 계엄과장 권영환 대령이 지금 상황실 꾸리는데 시간을 좀 지체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니까 빨리 계엄 해제도 빨리 움직인 거야. 그러면 합참 계엄과장은 이 계엄 요건에 대해서 법정 요건에서 정확히 아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불법인데 큰일 났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냥 좀 태업해야겠다. 상황실도 늦게 해야겠다. 그래서 뭐 김용인이 날뛰니까 그냥 천천히 한 건데 박한수가 자기 부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계엄과장한테. 그렇죠. 참모라는 게 그거죠. 네. 계엄과장이 이 계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 그럼 이 계엄 이렇게 해도 되냐? 이 포고령 이렇게 나가도 되냐? 자기 이름으로 포고령이 나가는 거에 다 처단하겠다고. 근데 이 사람 그런 거 전혀 안 물어보고 비상계엄 해제하다 빨리 해달라니까 야 이 일머리 같은 없는 놈아? 이거는 윤석열과 김용현하고 셋이 한 몸이었다. 이 증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손님들이 많아서 이 얘기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 게 그겁니다. 윤석열 선거 언제 하냐? 지금 제가 보기에는 3월 달까지 갈 거예요. 아유.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이제 내일 모레 12월 29일 날 내란 사건들이 다 병합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빨라지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윤석열 재판이 지금 거의 매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때문에 재판 일정이 또 안 나와요. 병합을 해버리면. 뭐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시간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은 3월 초 정도가 돼야지, 빨라야 3월 초가 돼야지 아이고. 선거가 나올 겁니다. 애시당초 지기현은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기현을 빨리 끌어내렸어야 했고요. 가장 좋은 적절한 시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그 직후에 내란 특별재판부법, 내란 전담재판법을 통과시켰어야 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시간을 네. 끌다 보니까 왜 우리 우리 옛말에 보면 아끼다가 뭐 된다 라는 얘기 있는데 시간 끌다가 망한 겁니다.